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60대 여자이고 이제야 노후를 좀 즐기면서 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랑이고 낭만이고도 없이 그저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라면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잘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별로 못해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막 애들 교육을 시켜야 할 때 남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남편이 실직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남편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왼종일 기가 죽어 집에서만 지냈는데 그때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 그 이후로 공장을 다니며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떻게 자식들 대학 졸업시켰고 취직을 해서 돈 벌어오니 그때부터 조금 신세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식들 어릴 때 살던 18평짜리 빌라를 벗어나 20년 만에 3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비록 전세였지만 그래도 행복했네요. 딸이 은행에 다녀서 대출이 잘 나와 그 덕에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아들 녀석이 자동차 만드는 대기업에 다녀 그 덕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아주었죠.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도 하면 다들 부럽다고 자식들 잘 키웠다고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장녀인 첫째 딸은 저 알아서 좋은 사윗감 데려와 차근차근 결혼 준비하여 두들배기 손녀딸까지 낳아 잘 살았죠. 아무 문제 없이 잘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희 아들 녀석도 지 누나 따라 쉽게 연애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워낙 사리분별 잘하고 지혜로운 녀석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좀 늦게 결혼을 많이 한다길래 30이 넘어서도 특별히 재촉하는 일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 편한 딸과는 달리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아들의 눈치도 보이고 말도 조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36이 가까워오니 저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들도 왜 능력 있는 아들 그냥 두냐며 빨리 장가를 보내라고 저보다 더 난리였거든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다들 아는 딸을 소개시켜준다고 나설 정도였어요. 여태껏 아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슬며시 아들에게 사진 몇 장을 가져다 주고 어떠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단번에 표정이 굳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혹시 만나고 있는 아가씨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이럽니다. 엄마, 결혼이랑 여자 만나는 건 제 일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아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이, 엄마도 알지. 워낙 네가 알아서 잘하는 거. 그럼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니? 네,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결혼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래, 알았다. 그 얘기에 저는 안도를 하면서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저에게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나중이라고 해도 소개를 시켜준다는 말에 저 녀석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싶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총각이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죠. 아들 말대로 요새는 부모가 소개시켜 결혼하는 세상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딸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 엄마, 세욱이 요즘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알아? 응, 알고 있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세욱이가 말하디? 아니, 걔가 그런 거 말하래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동네 카페에서 세욱이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아니, 근데 여자가 생긴 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던데?
거짓말 못해서 한 50은 돼 보이는 것 같았어. 뭐라고? 50이라고? 예, 그럼 네가 잘못 봤겠지. 라고 하니 딸은 흥분을 해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은 막 하더라고요. 옷 입은 행색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얼굴도 누가 봐도 아들 또래인 30대로 보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세욱이가 여자랑 같이 있다고 다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야?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겠지 그럼. 아유 엄마 내가 그랬으면 말도 안 하지. 둘이 손잡고 쪽쪽거리기까지 하는데 그걸 몰라봤겠어? 뭐? 아이 설마. 암튼 엄마가 옆에서 잘 좀 봐봐. 세욱이 걔 이상해. 딸과의 전화를 끊고 마음이 착잡했어요. 딸이 헛것을 봤을 리도 없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나이가 지보다 훨씬 많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질 않았거든요. 뭐 요샌 여자 쪽에 연상도 많으니 그런 염두를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두세 살 연상까진 괜찮아도 40대는 좀 아니지 싶었고 딸의 목격담으론 외모가 50대처럼 보인다니 그건 더더욱 아니었죠. 그래서 그날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붙잡아 물어봐야 했어요. 네 누나가 어떤 여자랑 너랑 땡땡 카페에서 같이 있다는 걸 봤다던데 거기 간 거 맞니? 아니, 누나가 날 봤대요. 땡땡 카페면 며칠 전에 갔었는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인 듯 보였거든요. 혹시 네 여자친구 말이다. 나이는 어떻게 되니? 39이에요. 나보다 3살 많아요. 누나가 뭐라는데요? 뭐라긴 뭘 뭐라 그래. 그냥 너랑 네 여자친구 우연히 봤다고만 얘기하더라.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이 아무래도 조금 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스치듯 지나가면서 봤을 테니 당연히 정확하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직 40도 안 됐으니 3살 연상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암튼 엄마는 궁금하다. 네가 언제 나한테 여자친구 얘기라도 했니? 얼른 좀 얼굴 보여줘. 뭐가 궁금해요. 일단 조금 기다려주세요.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어쨌든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40대가 더 오바의 50대는 아니란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이런 내노라 하는 아들을 뒀으니 며느리감이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인성만 바르고 악하지 않은 사람에 그저 지들이 좋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얼마 뒤 아들은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놀랬지만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 놀라진 않았어요. 아들은 본인 여자친구를 데려오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여자친구 인적사항에 대해 말을 해주었는데 저는 직업을 듣곤 깜짝 놀라 다른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여잔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였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전문의 따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결혼 시기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곤 이제야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를 하다 보니 가꿀 시간도 여유도 없었구나. 그래서 본인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구나 싶었죠. 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나를 잡아보라고 했고 저희도 그 다음 주 주말을 비워뒀어요.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전날부터 저는 기대가 돼서 잠까지 하나 꼴딱 밤을 새며 음식 준비를 했네요. 저 딴엔 신경을 많이 쓴다고 며칠에 걸쳐 집 대청소를 했고 심지어 화분까지 사다 놓는 정성을 들였어요. 그렇게 당일이 되어 저희 부부와 딸 내외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기다렸고 드디어 벨소리가 울리자 저는 문 밖으로 나가 손님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는 어서 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의 여자친구를 울려보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식구들 또한 떨떠름한 목소리로 아들 여자친구를 맞이했는데 세상에 아들 여자친구의 외모는 그냥 보기에도 40대 중후반은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봤던 그 모습이 정확했던 거죠. 제가 사람 외모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그때 아들 여자친구 행색을 말하자면 머리엔 군데군데 흰머리가 나 있었고 주름도 꽤 있었는데 옷차림 또한 나이가 지긋하게 입고 왔어요. 딸과 슬쩍슬쩍 눈빛 교환을 하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들 커플은 저희 가족이 당황을 하거나 말거나 한없이 태연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제게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쥐어주며 너무 뵙고 싶었다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눈치 없는 저희 남편이 식사를 하면서 헛기침을 한 두어 번 하곤 아들 여자친구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 저 39입니다, 아버님. 제가 전문의 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아주 호기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의사 며느리 보시는 거예요. 라는데 어찌나 좋아하는 티를 내던지 본인 여자친구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아들은 결혼 계획에 대해 말을 했고 예비 며느리가 된 아들 여자친구는 상견례 날까지 잡아갔어요. 그 둘이 떠난 뒤 딸은 득달같이 제게 와서 호들갑을 떨며 엄마, 거봐. 50대 같이 보이지? 내가 그랬잖아. 아이, 뭐 그래. 그렇긴 한데 네 동생이 좋다잖냐. 결혼하겠다는데 어쩌냐. 당신은 어떤 거 같았수? 내 눈에도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했는데 뭐 39이면 나이가 있긴 하지.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써서 노안이 됐나 보지. 결국 저희 가족의 결론은 노안으로 났습니다. 우리끼리 추론을 한 결과로 흰머리야 30대 때부터 나는 것이니 이상할 것도 없었고 옷 스타일이야 취향이니 그런 것이고 피부 탄력 또한 역시 사람마다 다르니 그냥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왠지 착잡해 보이는 제게 딸은 돌아가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근데 세욱이는 예전부터 얼굴보단 성격, 능력을 더 보더라. 저분하고 잘 맞으니까 결혼하겠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을 보내고 생각해보니 나도 외모 지상주의였나 하는 생각에 괜시리 예비 며느리에게 미안해졌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얼굴이 예쁨 좋았겠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 이런저런 생각 안 하기로 마음먹었죠. 의사라는 직업도 아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요. 그날 이후 아들은 결혼을 착착 진행시켰습니다. 여자 쪽 집안에도 인사를 드렸고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둘 다 똑부러지니 결혼 준비도 알아서 척척 잘하더군요. 저희는 아들에게 아파트 전셋값 조금밖에 보태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아들은 그런 저희 부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는 듬직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혼수는 며느리가 채우기로 했죠. 서로 반지만 맞추고 예단이며 번거로운 것들은 다 생략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며 저와 친밀감을 쌓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내다 보니 친근하고 푸근한 성격이었어요. 때로는 동년배처럼 저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냐고 하니 연세 많은 환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이런 말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생각을 했냐고 했어요. 젊은 의사들은 대개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않냐고 하니 요양병원 당직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밤에 근무를 하니 페이가 셌겠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삼수까지 하면서 어렵게 지방의대에 들어갔어요. 죽기 살기를 공부해서 전문의 따고 전문의 되자마자 돈 많이 준다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어머니, 저 제 개인 병원 개원하기 전까지는 당직위로 의사 생활하면서 돈 모으고 싶어요. 비록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지만 저 결혼해서도 최대한 세욱 씨 밥이나 집안 살림은 잘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요즘같이 다들 맞벌이 하는 시대에 서로 같이 하는 거지. 참 대견하네.
고생 많았어. 며느리가 살아온 본인 세월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참 괜찮은 여자를 만났구나,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그날 결혼 날짜까지 3개를 받아왔는데 저보고 어느 날이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세욱이 친할머니와 상의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점이랑 사주 이런 걸 믿으셔서 저희 아들 결혼 날은 꼭 본인이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사부인 될 분에게 전화를 드려 조심스레 상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박세욱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 가시는 점집이 있는데 결혼식 날 때문에 거길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괜찮고 말고요. 저기 사돈, 실례가 안 된다면 상견례 전에 인사도 드릴 겸 저도 같이 가는 건 어떠신지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같이 가겠다는 말까지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부인 될 분과 저와 셋이 점심을 먹고 점집에 갔는데 날짜를 받으려면 아들과 며느리의 생일을 알아야 해서 저는 아들의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근데 사부인은 갸우뚱갸우뚱 하시며 달력을 펼쳐보더라고요. 가끔 살다 보면 결혼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기념일은 까먹어도 자식들 생일은 웬만하면 까먹지 않는데 사부인은 웃으며 아이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네요 라며 넘겨집었어요. 그러니 무당도 웃으며 아이 거참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딸내미 생일도 가물가물하네요. 7월은 맞는데 아니 일이 어떻게 되더라? 일단 그럼 띠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뱀띠예요, 뱀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띠인데 그렇다면 며느리는 토끼띠여야 했거든요. 저기 사돈, 며느리가 뱀띠가 아니라 토끼띠 아닌가요? 저희 애보다 3살이 많으니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참 맞아요. 저기 토끼띠, 토끼띠. 그렇게 저희는 생년월일을 적어내고 둘의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아들은 결혼 전까지 신혼집에 들어가 가구랑 이것저것 이사 준비를 한다며 거의 신혼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밤에 출근한 며느리 대신 짐 정리를 좀 같이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들네 신혼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은 산더미같이 쌓인 박스를 하나 풀으며 엄마, 이거 다 경란씨 책이다. 역시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맨날 집에서도 책만 보더라고. 아들 말대로 영어로 쓰여진 의학서적이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결혼 1달 전부턴 며느리를 아예 볼 수 없었는데 며느리도 병원 일로 워낙 바쁘고 결혼 준비까지 하니 그전만큼 저희 집에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결혼 당일이 되었고 결혼식장에서 1달 만에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신부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그 전과는 다른 예쁜 모습이었죠. 저희 남편 또한 제게 속삭이며 저렇게 화장을 해놓으니까 이제야 좀 39처럼 보이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당신 말 조심해 푼수 떨지 말고 라고 했네요. 그때는 이런 마스크를 쓰는 시국이 아니라 정신없이 몰려드는 하객들을 만나라 바쁘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을 하객 맞이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저희 동창 친구 둘이 올라왔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근데 대기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있질 않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돈까지 와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아유 사돈, 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네요. 긴장을 했나 봐요. 예, 어떻게 화장실 갈래? 저기 어머님, 죄송한데 조금만 이따가 오시면 안 될까요? 저 드레스 안에 입은 보정치마가 자꾸 배를 누르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벗으려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럼 당장 벗어야지. 그래, 내가 나가 있을게. 옷 매무새 다듬어라.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 나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며느리가 쓰러졌는 줄 알고 냅다 달려가 며느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며느리 웨딩드레스 치마 속에서 뭔가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제가 잘못 만진 줄 알고 다시금 치마 겉을 더듬으니 며느리가 저를 향해 소리를 치며 아우 나가시라고요. 나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는데 전 너무 당황해 눈만 깜빡였고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 저기 사람 다리 보인다. 라며 며느리의 발끝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제가 본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드레스 밑으로 뻗어있는 어린아이의 두 다리였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치마를 걷어올렸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잡아 끌었어요. 웬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치마 속에서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더니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저를 붙잡으며 어머니, 그게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했고 사돈 또한 그 아이를 다짜고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돈과 아이를 붙잡아 얘, 너 누구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응? 아줌마한테는 다 얘기해도 돼. 라고 하니 두 모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며 애한테 막 다그쳤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며 이야기해보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엄마 결혼식에 밥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니네 엄마가 누구냐고 했죠. 그러니 그 아이는 최경란이요 라는 이름 석자를 말하며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졌고 오늘 결혼식을 싹 다 없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대체 뭔 일인지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둘에게 이 두 모녀 좀 붙잡으라고 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듣게 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모든 것이 다 가짜인 여자였습니다. 아이 말로는 계속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고 아빠가 본인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 2학년 때는 외할머니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결혼을 하는 날이라며 사돈인 아이 외할머니가 여기 와서 뷔페를 먹으라고 했다는데 아이도 지 엄마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신부 대기실에 갔다가 지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니 일단 드레스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이만큼 큰 초등학생이 있다는 건 나이도 속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머리가 핑 돌았고 간신히 뛰는 마음을 붙잡아 또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고요? 의사가 맞냐고요? 그러니 애는 애인 게 거짓말 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의사 아닌데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저귀 가는 거 더럽다고 허리 끊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라고요. 이것이 나이도 모자라 직업까지 속였다니 정말 하늘이 노할 일이었어요.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녀는 저와 함께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는데 저는 그런 사기꾼년에게 바로 손을 올려붙였어요. 네 배로 낳은 네 새끼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감히 네가 우리 집안 모두를 속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이 간사한 뱀 같은 년아. 하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미 결혼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었고 저희 아들은 기가 차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며느리 그 사기꾼은 분이 풀릴 때까지 본인을 치라며 제 손을 막 갖다가 지 머리에 대는데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아이는 별로 놀라지도 않게 서 있는데 아마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듯 했죠. 아들은 그 사기꾼 년에게 다가가 왜 그딴 거짓말을 했냐며 악을 쓰니 그 사기꾼 말이 지가 의사라고 해야 저희 아들이 지를 좋아할 것 같았다네요. 사도는 그런 저희 아들을 붙잡으며 아니 자네 우리 딸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 근데 돈 없고 능력 없다니 이대로 차버리는 건가?
라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내뱉더라고요. 그런 사돈에게 이봐요, 아줌마. 그럼 지금 내 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어. 아줌마는 아줌마 딸이 남 속이고 결혼하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사기친 주제에 누가 누굴 탓하고 있냐고? 라고 하니 아들은 제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죄송하다며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그런 아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똑똑한 줄로만 알고 지 알아서 뭐든 잘한다고 했던 아들이 사실은 헛똑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아들의 결혼식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고 저희 가족들은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사기꾼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다 청구했어요. 물질적 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요. 그리고 몇 번이나 집 문제로 그 사기꾼 모녀를 마주했는데 역시나 사기꾼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 터인데 그 애매의 그 딸이라고 아주 당당하고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두 모녀에게 니들이 막 살아서 겁이 없나 본데 네가 의사 사칭하고 다닌 것도 범죄야 이 사기꾼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해서 아주 절차대로 니들 콩밥 먹일 거라고. 오늘 잘 만났다. 아주 경찰서 가. 엄포를 놓았더니 아우성치던 두 모녀 조용해지며 그제서야 입을 삐죽거리고 잘못했다 하는데 니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 못한다며 정식으로 법적 절차 밟아 손해배상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법원 들락날락거리며 예비 며느리였던 사기꾼을 몇 번씩 더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게 영락없는 아줌마 모습이더군요. 아들 녀석 보는 눈에 또 한 번 기가 찼어요.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사기꾼 혀에 놀아났다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었네요. 어릴 때 말썽 한 번 안 부리던 녀석이 다 커서 이렇게 속을 썩이니 이게 더 죽겠더라고요. 그 아들은 제게 전적으로 엄마가 소개시켜주는 증명된 여자만 만난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나 결혼은 못했고 계속 연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에게 능력 있음 결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곤 해요. 한 번의 파혼으로 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고 누굴 만나든 신중하게 잘 선택했음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